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와. 알겠지? 읽어보니까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 1930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제시대인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써놨기 때문에 30년대인 건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1910년에 강제로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을 하지. 그치? 그 일제시대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왜냐면 그 이제 밑으로 읽어보다 보면 뭐 총독부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일제강점기라는 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역도 뭐 보통 종로 뭐 이런 데를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서울 어딘가인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참신한 시도도 많이 했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쓰는 게 좀 참신했었거든. 이런 참신한 시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막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지가 않지, 소설이. 그치?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구보라는 사람이 그냥 서울을 돌아다니는 그대로를 그냥 써놨어. 그리고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없어. 뭐가 있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전형적인 P야. 그치? J랑 P로 나눈다면, MBTI에서. 그냥 그 P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요런 느낌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나?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소설이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만연체야. 예, 만연체 질문 문제 많이 나오거든. 만연체가 뭐냐면 그냥 쭉 길게 늘어뜨린 문장을 만연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쓰는 걸 간결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간결체의 반대가 만연체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문장이 되게 길면서 자기 생각을 그냥 내뱉는 듯한 느낌이야. 그치? 뭔가 정제해가지고 짧고 간결하고 쉽게 내뱉는다기보다는 막 수식어구도 많고 쉼표도 많아. 그래서 그냥 생각 자체를 그대로 내보내는 듯한 표현이 많지. 그래서 이런 만연체를 이용해서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면의 이야기들을 아주 선명하게 잘 전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소설이야. 그리고 몽타주 기법이라든지 고현학적 창작 기법,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 시대를 마치 사진으로 보는 듯한 몽타주, 그 시대의 풍속들, 그 시대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소설에 많이 녹여냈었다라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3번이랑 사실 5번은 3번이랑 7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런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형 소설이라고 그래. 여자가 움직일 여자야. 알겠지? 여행하다 할 때 여자, 여자가. 로자가 길로자야. 여로라고 하면 여정을 따라가지고 쭉 가는 걸 여로형 구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런 걸 여로형 구성이라고 하고,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쭉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원점 회귀형이라고 그래. 여로형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야. 회귀. 괜찮니? 음. 그래서 여로형 인 동시에 원점 회귀형이야. 여로형 중에서 실제로 이거는 일부분이고, 여기 나온 거 소설 내용은 일부분이고,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주제로 한 하루야. 그러니까 하루. 소설가 구보시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느냐. 요게 주제야. 알겠지? 제목이고. 구보 주인공이지. 음, 주인공인데 사실 이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필명이기도 해. 그러니까 본명 말고 글 쓸 때 쓰는 이름 있잖아. 그러니까 구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 보통. 그럼 사실상 굉장히 자전적인 그런 소설인 거지. 뭐냐면 이 시대에 아주 무기력한, 뭔가 시대와 맞서 싸우지 않는 지식의 내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26살의 구보야.
되게 나이 든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야? 젊어. 젊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때야 돼? 좀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치? 뭔가 꿈이 있고, 그래야 돼. 어, 젊어. 또 동경 유학을 했어. 일제 시대에 동경 유학을 했어. 이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사람들 대부분이. 90%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어. 그런데 동경 유학까지 했어. 지식인이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지. 지금으로 치면 그냥 대학 간 사람 정도가 아니야. 알겠지? 서울대 교수급이야. 어. 하고 돌아온 작가야. 역시 글 쓰는 사람 엄청난 지식인.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 해?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어. 지금으로 치면 26살에 결혼하는 건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거지만 이 당시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우리가 이때로 이입해서 생각하기로 했어. 항상. 그리고 이 당시에 26이면 결혼하기에 상당히 늦은 나이지. 그때 직업도 없어. 지금 현대시에는 26살에 직업 없는 게 큰 흠이 아니야. 남자들은 심지어 26살이면 아직 대학 졸업하기도 전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지금은 큰 저기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26이면 나이가 꽤 있는 거야. 자식도 있어야 돼, 사실은. 못하는 거야. 삶에 의욕이 없어. 그치. 그런 캐릭터 설정이야, 지금. 알겠지?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는 것은 늙은 어머니는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결혼해라. 직업 가져라.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라. 라고 부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겠지. 여기까지 늙은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겠니?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 세팅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 경성거리를 배회해. 경성 어디야? 서울이지, 그치? 지금의 서울. 뭐를 알 수 있어? 경성.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나 경성. 일본 때는 경성이라고 불렀으니까. 서울대가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 그렇고 서울이고 거리를 배회해. 여로형이네. 아이고 미안. 빨간색으로 쓰자. 표현법이니까. 배회하다라는 것에도 뭐를 알 수 있어? 목적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배회한다라고 그래.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삶에 목적이 없이 그냥 막 그냥 대충대충 하고 다니는 거야.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자, 우리 오늘은 앞부분 줄거리까지만 하고 내일 실제 내용 전부 다 할 거야. 알겠지?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 소설가 구보시의 1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구보는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너희 다 읽어봐서 알지? 지금 보면 구보는 이렇게 되고 나, 우리 뭐 이런 얘기 나온 적 있니?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3인칭 시점이 되겠네. 그래서 3인칭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는 아직은 모르겠어.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3인칭이냐 1인칭이냐 전지적이냐 이런 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 이렇게 찾는 법을 자꾸 선생님이랑 같이 탐구해 봐야 돼.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처음에 세 글자를 어떻게 했냐면 제목처럼 활용했어. 소제목처럼 활용을 했거든. 그래서 요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고 요 시기에서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어. 시도 자체가.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기는 하는데 이 당시에는 되게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소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다 작가가.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어?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는다. 혹은 구보는 일어나서 걸음을 걷는다. 이렇게 하면은 관찰자 시점이야. 근데 걷기로 한다라고 구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이렇게 찾아 나가야 돼.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현재형 쓰고 있네. 그래서 이 현재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보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과거형보다는 현재형을 선택해야 되는 소설이야. 이건 다 작가의 결정이 되겠지. 이런 걸 잘하는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글들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리 옆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하고 그냥 걷기 시작해, 갑자기.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얘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 알겠지? 뭔가 뚜렷한 목표나 지향성이 없어. 얘가 생각하는 대로, 얘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방향성이 없이 그냥 가보는 거야.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글의 전개가 있지.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고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같지 않아. 아무런 사무도 같지 않다라는 건 아무런 목적이 없어. 아무런 일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로 내거리가 무슨 목적이나 목표나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 사무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 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은, 우리 바른손이라고 하면 옛날에 오른손이 바른손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써. 알겠지? 바른발이라고 하면 그럼 오른발이 되겠네. 오른발을 딱 내딛었는데 갑자기 그 오른발이 그냥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걸었더니 종로 내거리가 나온 거야.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도 없어. 극단적인 피야. 바른발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적어두고,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다 적어주지는 않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혹은 내가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들은 선생님이 말해주면 그런 거 다 계속 적극적으로 적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그냥 우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현이는 P야 J야? P야? 그럼 이렇게 살고 있니?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좋아. 그래서 인과관계, 뭐 논리적으로 막 이래서 사실 종로를 가다가 누구를 마주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풀로 그냥 발길을 돌렸을 뿐. 역시 우연성이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춰서 부딪힐 뻔했어.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사실 부딪힐 만한 거리도 아니었는데 그냥 겁먹고 딱 멈춰버린 거야. 왜? 내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 잘 가늠이 안 돼. 그의 코이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그래서 맹점이라는 건 눈을 뜨고 봤는데도 안 보이는 점들을 맹점이라고 하지. 그래서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총독부병원. 아,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겠네. 무슨 총독부야? 조선 총독부. 요거 언제 있었어? 일제강점기에 있었지? 시대의 구보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었는지도 모른다. 재래. 시력 검사를 그 병원에서 했는데 안과에 다시 와야 된대. 재래 다시 와라. 시력 검사.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 다시 와야 하고 우울한 시력 검사표래. 시력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지. 조선시대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한 달 일하면 뭐 10원 벌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 달 꼬박이라면 10원 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병원 일반 외래 치료 받는데 한 번에 얼마였을 것 같아? 월급이 10원인데 얼마면 적당할 것 같니, 효주야? 그냥 대충 5원? 700원이야. 700원.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나 백성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데인 거야. 이런, 근데도 뭐 그냥 진짜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눈이 좀 안 보여서 간 거잖아. 그렇지? 눈이 좀 제대로 안 보여서. 이 정도면 상당한 부유층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반과 그냥 백성들의 삶은 천지 차이였어. 지금의 우리 사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구보의 삶을. 알겠지? 어마어마한 지식인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야, 사실은. 누구의 입장에서냐면 백성들의,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만한. 여기서부터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과거 해상의 내용이 나와. 요거 우리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보의 시력, 오른쪽은 4, 왼쪽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지금이랑은 쟤는 단위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소설을 통해서 시력이 안 좋았다라는 건 알 수 있지.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 구보는 2주일간의 열병을 앓는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이야. 시력을 호소하려고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력 측정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을 때, 그 병원도 어디 갔니?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 대학교 병원 간 거야. 제일 좋은 병원 간 거야. 총독부 병원이잖아. 어.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묵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냈대. 되게 아프고 나서 안과의를 찾아갔더니 그 열병 때문에 시력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예전에 처음으로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갔었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과거 해상 내용이고. 맞아. 옛날에 이랬었지. 그러니까 지금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사람이랑 부딪힐 뻔했는데 전혀 부딪힐 만한 거리가 아니었잖아. 근데 쫄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 옛날에 시력이 나쁜 걸 자기를 원망을 해. 나는 왜 이렇게 시력이 나쁠까?
아, 맞아. 옛날에 내가 열병을 알아가지고 안과를 갔었지.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쭉 가는 거야. 이해됐니? 어. 그래도 구보는 이제는 이제 그 생각이 끝나고 구보는 약간 자신 있는 듯한 걸음걸이로 전차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이거 조선인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처음으로 만든 백화점이야. 음.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 참고라고 그냥 적어놨어. 음. 최초의 백화점.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자기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백화점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거야. 젊은 내외가 4~5살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내외 부부고 뭐 했어? 결혼을 했네. 또 플러스 아이도 있어. 4~5살 돼 보이는 아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런데 반대로 우리 처음에 봤었지? 구보는 26살이고 26살이면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야 될 나이야 이 시절에는. 그리고 집도 부유해. 일본 유학도 갔다 왔어. 근데 결혼도 못하고 있고 직업도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 젊은 내외를 보는 순간 구보는 묘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와는 반대로 사는구나. 쟤네들은 되게 잘 살고 있구나. 구보는 고독하고 쓸쓸한데 또 방금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스스로를 조금 저주하기도 했었는데 내 앞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있어. 이 가족들은 또 잘 살아. 상류층이야. 백화점을 들어가잖아.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오찬 점심. 자, 실제로 그들이 점심을 먹을까? 몰라. 그냥 구보 마음대로 추측을 해보는 거야. 아, 쟤네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겠지.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요거 되게 질문 많이 해. 생각보다 요 부분 많이 틀리기도 하고. 흘낏 구보를 근 그들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지금 구보가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음. 아, 저 새끼들 행복을 나한테 자랑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으로 구보가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젊은 내외가 행복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야.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서 뭔가 이제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어서 걔네를 보자마자 왜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 묘한 질투감 같은 걸 느꼈겠지 구보는. 음. 구보가 되어서 자꾸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너희들은 일제시대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의 동경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남자인데 26살이 되도록 취업도 안 하고 맨날 몸도 좀 아프고 결혼도 못 하고 있어. 어.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반대되는 인물들을 백화점에서 마주쳤고, 아, 지들이 뭐라고 나를 저렇게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대로 잘 따라가 보자. 그러다가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더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애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4~5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부는 몇 년은 같이 살았다고 구보는 추측을 하는 거야? 4~5년.
그러면 4, 5년 정도 살면 서로 부부끼리 이제 재미도 없고 서로 뭐 이제 더 이상 사랑도 없고 이럴 텐데 그래도 이렇게 단란하게 나왔구나. 부부가 생각하는 거 알겠지?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4, 5년 이상 살면 둘이 나와서 외식도 안 하고 이럴 텐데 이미 쟤네들은 그래도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이렇게 잘 재밌게 즐겁게 사는구나. 그래서 구보는 젊은 부부가 4, 5년 이상을 같이 살면 새로운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남녀가 만나서 4, 5년 정도면 이미 사랑이 다 식었을 텐데 쟤네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네.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저렇게 여자를 만나서 오래도록 사랑하면서 지낼 수도 있구나. 그들은 분명 가정을 가졌고 그들은 그곳에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거야. 구보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보면서 알겠지. 쟤네는 쟤네 나름의 또 행복을 찾겠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들이 어땠는지는 아무 상관없어.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애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난다. 수남이 아들 이름이야. 복동이 아들 이름이야. 여기 6살 돼 보이는 아이라고 했으니까 또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잖아. 수남이 그치? 실제 아이 이름이니? 아니야. 그냥 구보가 마음대로 붙인 거야. 수남이랑 올라가네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냥 구보의 생각 속이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수남이랑 재밌게 놀겠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지 이 아이가 수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는 몰라.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서 나중에 많이 질문하더라고.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을 해본다. 방금 이제 뭐를 보고 왔어? 행복한 부부를 보고 왔지.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딜 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밝아는 대로 여전히 목표는 없어. 어디 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목적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는 어느 틈에가 안전지대에 가서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엔 단장과 또 한 손엔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더라. 단장 선생님이 여기 밑에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요거 그냥 시험 나올 때 이제 없어. 알겠지? 없어. 단장 장자가 지팡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지. 죽장이라고 나오면 고전 시가에 죽장도 많이 나오잖아.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죽장이라고 하지. 단장이라고 하면 지팡이야. 지팡이가 패션일 수도 있지만 구보의 몸이 불편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 또 공책. 이 사람 직업은 없지만 뭐 하는 사람이었지? 맨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작가. 작가니까 뭐 하는 거? 글쓰기 하려고. 그치? 그런데 이 무엇에서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에는 행복이 없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봐. 글쓰기 이런 게. 안전지대 위에서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 플랫폼 같은 데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누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적지가 있어 없어? 목적지가 있어. 이 사람들이 행복한지는 알 수 없지만 구보가 보기에 목적지는 있는 사람들이야. 적어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야. 반면에 이건 누구랑 또 대비되는 거야? 구보와 대비되지. 그렇지.
목적지가 있어 없어? 목적지가 없다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고 있어.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또 내리고 탔다. 9번은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의 지금의 심정을 찾으라고 하면 외로움, 애달픔이 되겠지.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야 돼. 움직이던 전차에 뛰어올랐다. 자, 위로 쭉 올라가 보자. 여로형이라고 그랬지? 어디에 있었어, 구보가? 맨 처음에 종로 내거리부터 여기서는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이야기가. 그러다가 어디로 가? 이동을? 백화점. 화신 상해로 들어가. 종로는 왜 이름이 종로니? 종이 있어서 종로야. 너희 새해마다 보신각종 치는 거 알지? 보신각종이 종로에 있어. 한 손에 단장.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 안전지대에 있지. 여로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중간에 한번.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저거 탈까 말까? 이게 아니야. 탈까 말까 이게 아니야. 탈까 말까? 에라이 타보자. 이런 느낌이 알겠지? 도현이는 그러니? 이 정도는 아니니? 그래서 이제 전차로 이동을 하게 되지. 9번 우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어.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어. 그래서 서서 가야 돼. 9번은 차장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지금 9번은 별 생각이 없어. 아까 행복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지? 타서도 목적지가 있어 없어? 목적지가 없어 여전히.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차가 어떻게 쭉 가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 누구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생각하는 거야? 그냥 구보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 다음에 여기 가지. 전작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해.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뉴스라도 좀 게시되어 있는 거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없어. 재미없어.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사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한양이 요만해. 요 한양이야. 요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뭐 그럴 거야 아마. 여기가 동대문이야. 여기가 숭례문. 그러면 지금 차가 어떻게 가는 거야? 동대문을 거쳐서 청량리로 이렇게 가. 그럼 이때는 여기 청량리 여기 있으면 이때는 시외, 그러니까 시 바깥을 우리가 보통 교외라고 하잖아. 청량리 정도면 교외인 거야. 지금은 청량리면 아예 서울 시내야. 알겠지? 서울 안쪽이야. 지금 서울 한복판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더 가면 성북동도 있고, 성북동 지금 완전 부자 동네야.
성북동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가는 길이야. 예, 이 청량리 도연아 물 마시고 와. 청량리, 청량리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가 하나 있어. 청량리 바로 다음 역이 회기역이거든. 거기에 경희대학교 있어. 내가 나온 학교. 그 학교는 대통령도 한 명 배출했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경희대 법대 나왔어. 선생님도 경희대 법대 나왔어. 동문이야. 아주 자랑스러워. 자, 어쨌든 넘어가자. 너희도 좋은 학교 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청량리에 경희대학교도 있고 청량리에서 회기 가는 사이에 서울시립대도 있어. 서울시립대도 있고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외대도 있어. 한국외대. 그래서 중경 외시 중에 경외시가 모여 있어. 이렇게 모여 있어. 어제 넘어가자. 전체가 개시하지 청량리로 성북동으로. 그날 교회를 즐기지 않아.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어. 그 당시에 여기는 뭐야? 지금은 완전히 도시거든. 그 당시에 이때는 자연인 거야. 교회. 알겠지? 그 당시로 생각해야 돼. 한적이 있었다.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해. 왜? 여기는 북적북적해. 도시야. 괜찮니? 여기는 교회야. 한적하고 고독해. 사람이 없어.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즐기지 않는 게 되겠지. 바깥쪽으로 나가기 싫어해. 이게 이유가 되겠네. 요런 거 한번 체크해보자.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지. 그리고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요 사이 뭐뭐에는 준비돼 있었다. 이렇게까지 쉼표를 쓸만한 문장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곳에는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까지 쉼표를 쓰는 이유는 끊어서 읽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곳에는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구나. 지금 구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막 빠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알겠지? 구보의 의식 자체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빠르지 않고 생각의 흐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그가 어떤 템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 구보의 심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지. 예전에는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것이다. 그는 결국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좀 혼자 있는 걸 즐겼을 때도 있는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한 거야. 내가 진짜로 혼자 있는 걸 즐겼나? 아니 도리어 그것을 끝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 고독을 한 번도 이겨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독은 사실상 구보한테는 항상 두려움이자 힘든 일이었던 거야. 민석이도 물 마시고 와.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었는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는지도 몰라. 나는 고독한테 항상 졌지만 그냥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고 하지. 여기서 보면 전형적으로 만연체라는 게 나오는데 만연체가 뭐냐면 지금 방금 이런 문자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문장이 매우 길고 쉼표의 사용도 많고 수식어도 많아. 문장을 이렇게 쭉 길게 늘리는 걸 만연체라고 그래. 우리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좋지. 생각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건 그럼 간결체야. 알겠지? 간결하지 않은 문장체를 우리는 만연체라고 불러. 좀 길게. 또 말끝을 흐리기도 해. 방금처럼.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는 만연체라고 해. 이 만연체를 쓴 이유는 구보가 뭔가 정리되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만연체. 다 쓴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만연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만연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만연체를 왜 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이런 게 만연체구나 라고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이런 건 간결체 알겠지? 그러니까 구보의 행동이라든지 외부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는 뭐를 쓰고 있어? 간결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구보의 내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만연체로 쭉 늘려서 구보의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지.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짧은 지팡이를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표를 찾으려고. 그러나 그의 손에서 다섯 입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에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다섯 입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하지 않는 내용?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야. 그냥 했는데 우연히 동전이 뒷면이 다 나왔대. 꺼냈는데.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참고로 대정 12년이면 1923년이야. 참고적이야. 몰라도 돼. 또 대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정은 어디에서 쓰는 그 연도 표기냐면 일본에서 쓰는 표기야. 이것도 일제 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몇 년도야? 1922년도가 되겠네. 그렇지? 구보는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대정 11년에 뭐 했었지? 그때는 뭐였지? 혹은 이 숫자들 간의 연관을 찾으려고도 한번 해보고 아무 의미 없는 했는데 또 요 시기에 내가 떠올릴 만한 과거의 기억도 별로 없었어. 그리고 만약에 딱 1923년에 내가 행복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해도 미안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해도 그게 행복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게 살아왔다는 뜻이 되겠지. 차장이 다시 왔어.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에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역시나 일제시대야.
요거는 차장이 하는 말이고, 차장의 말이 되겠지. 역시나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 없어? 목적지가 없어.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어.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 역시나 목적지가 없는 거야. 창경원은 창경궁을 동물원 식물원으로 만든 게 창경원이야. 우리나라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지. 일본인들이. 한번 자의 몸에 위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었다. 한번 전차에 타고 나니까 내가 어차피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디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를 대표하면서 설명하는 거냐면 이 시대의 이 지식인들, 조선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는지, 어떤 저항이나 저항 정신을 가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혹은 그런 모습들을 소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릴 것을 그랬나 해본다. 내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 하나의 일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목적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볼 걸 그랬나? 하루 너무 무의미하게 지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역시나 계속 만연체지, 그치? 구보의 생각 안에서는 다 만연체. 그를 찾아가부터 다 이런 거 만연체 알겠지? 쉼표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구보가 머리를 딱 돌렸을지. 아직도 차 안이지? 오늘 그냥 병원이나 가볼 걸 그랬나? 그리고 딱 고개를 돌렸어. 지금 막 차에 오른 듯한 여성을 보고 신기하게 놀랐어.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엄마 오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 있었냐면 나 전차에서 그때 그 여자 만났다. 엄마한테 하면 어머니는 만약에 그러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 너무 좋아하는 기색을 내세우면 보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할 거래. 지금 구보의 생각이 알겠지? 저 여자 만났다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할 텐데 이렇게.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도 말하면 그냥 만나고 말았어. 그냥 봤어. 뭐 말 한 번 안 걸어봤어. 어머니는 실망할 거야. 왜? 어머니는 뭘 기다리고 있어? 구보가 결혼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만나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만나가지고 말도 못 걸고 옛날에 소개팅한 여잔데 그러고 그냥 왔다 그러면 실망하는 거지. 그리고 그를 주변 말이 없다고 질책할지도 모른다. 탓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렬하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워낙 얌전해서 그렇게 변화할 거다. 지금 구보의 머릿속이야 다. 그래서 어떤 옆집 아줌마가 야 구보 저기 가서 전차에서 옛날에 소개팅한 여자 만났는데 말도 못 걸었다며?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변명할 거라는 거야. 아니야 걔 얌전해서 그냥 점잖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꾸짖을지언정 남이 내 아들을 꾸짖는 건 우리 엄마는 못 본다. 이런 거지. 이해됐니?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내가 혼내는 거는 내가 혼내는 거고 아들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엄마는 당연히 원치 않겠죠. 어떤 엄마든.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내고 있어. 이 사람 성격이 적극적인 것 같아? 소극적인 것 같아? 소극적이고 용감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여자랑 혹시 눈이 마주쳐서 내가 저 여자를 알아봤다라는 걸 저 여자가 알면 말도 걸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MBTI로 뭐인 것 같아? E야, I야? I인 것 같아, 그치? 하나씩 우리 추론해 나가고 있어. 어, I. 상상이 많은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그치? 아이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 S니 N이니? 어, 그 다음에 하나는 확실해. 어, T 말고, P. 이렇게 되지. T냐 F냐만 이제 찾아내면 되겠네. 어, 자, 그래서, 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았어. 그렇지? 상상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또 무계획하고, 그냥 이끌리는 대로 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해.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여자 입장은 아니야. 지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도 구보의 마음속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은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 다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서술하고 있어? 구보에 맞춰서 서술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를 보았을지 안 보았을지는 여전히 몰라. 음. 그리고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또 구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 나를 보았나? 못 봤나? 봤을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의문과 가정을 동시에 하고 있지. 그리고 쭉 보면 의문과 가정을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적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볼 거야. 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보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행동력, 또 관념적 태도.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계속 관념적으로. 이거를 방금 얘기했지만 다 누구 중심으로? 구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 한번 쭉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 보면 가정하고 있지? 승객이 많이 없었고 또 앉을 자리도 많은데 저기서 서 있는 애는 분명히 눈에 띄었으니까 여자가 봤을 거야. 그러나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봤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소개팅 한 게 나라는 걸 알았을까? 동일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어, 의문을 갖고 있고, 그치?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야. 소개팅 했어. 이 당시에는 그냥 소개팅은 아니지. 사실은 결혼을 전제로 이제 한번 만나는 거야. 지금의 소개팅이랑은 아예 다르게 생각해야 돼.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므로 이래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하니라.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거를 기억하지는 못할 거야. 가정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가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걔를 기억하는데 걔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이고 또 이게 외롭고 쓸쓸한 일, 마음이 안 좋은 일이야. 역시. 이것도 하나 채울 수 있겠다. T라기보다는 공감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렇지? 구보의 MBTI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자,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에 자기의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의 적잖이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 자, 내가 그 여자를 기억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한테는 섭섭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알겠지? 좀 쓸쓸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소개팅 당시에 좀 뻔뻔하기도 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애써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에 바람이 나타나 있지. 또 가정하고 있어.
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아, 나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알아봤을 거야. 그러면은 나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일까?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열구를 곁눈질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누구야? 여자고, 알겠지? 여기서 그는 구보야. 여기서 나는 누구야? 구보야. 인칭대명사 잘 체크해야 돼. 옆열구를 곁눈질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정면으로 바라봐 못 봐. 정면으로 바라보면 뭐 해야 돼? 서로 알아보면 안녕 해야 되거든. 알겠지? 안녕 반가워 해야 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어.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내서 시선도 돌리고.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본다. 내가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고 있는데 여자는 그 시선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또 가정도 한번 해봐.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고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정하고 있지.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마땅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아, 그 여자 나를 지금 알아본 것 같은데 막 의식의 흐름대로 왔어. 막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아봤을 것 같아.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는 채를 해야 아는 채를 해야 옳은지도 맞는 것 같아.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나? 뭐 하고 있어? 내적 갈등이 있지. 또 이거를 내적 갈등이 있었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했을 때 결정을 하고 있니 못 하고 있니? 못 하고 있어. 우유부단하고 결정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결국 내가 결정은 못 내리고 여자가 어땠을까라고 생각만 하다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 시간이 자꾸 지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이상하고 우스워서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보고 있어. 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요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가? 좀 이렇게 막 엔돌핀 도는 도파민 도는 일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일의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다 만연체야 지금. 짧게 한두 마디면 끝날 거 엄청 늘려서 얘기하고 있지. 자기가 누구야 여기서는? 구보. 그는 누구야?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때 소개팅하고 1년 동안 꿈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여자가. 아, 맞아.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제약이었어. 이거는 내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 여자랑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말까 이런 게 다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일이다. 구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또 어떡하지? 저 여자가 나 좋아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답답하지 않니?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일제시대의 지식인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가 버렸어. 이미 기회는 떠나버렸어.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렸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구보의 마음은 또 한번 동요하여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도 내리고 싶어졌어.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자 쫓아서 탔다는 것을 여자가 천박하게 생각할까봐 겁내고 있어.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또 달리고 그냥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내적 갈등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저 시간만 지나버리다가 많은 기회를 놓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기회는 놓쳤어.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그 행복은 그 여자와 영원히 떠나가 버렸는지도 몰라.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여자가 말을 걸었으면 또 잘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회를 놓친 건 누구야? 구보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있어. 아, 말 걸 걸. 맞아, 그 여자 코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손도 예쁘고 마음도 예뻤는데 그냥 말이라도 걸어볼 걸. 아쉬워하고 있어. 지금이랑은 달라. 지금은 서로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뭐 이래저래 연락하면 또 연락처를 알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있었을 때 꼭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 그치? 다시 한번 만나기 쉽지 않은. 방향판을 한경고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어. 계속 전차 안에서 있는 거야. 비록 한번 꿈에서 본 일은 없을지도 아까 얘기지. 1년 동안 꿈에서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가고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유일한 기회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 그치?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 자기는 구보가 되겠고 그가 여자가 되겠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했어.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건 아니야. 그는 그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개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둘이 소개팅을 했을 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 그 여자 정도면 나 마음에 들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데 결혼을 진행해볼까? 라는 말은 또 못하게 했어. 왜? 그 여자가 구보를 마음에 안 들어 할 경우에는 또 거절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거절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여자를 생각해가지고 그 거절하는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일단 기다려보자. 구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구보라는 캐릭터 자체가 배려심은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배려를 해. 상대방의 감정은.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은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도 말이 없었어.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구보는 그때 그러면 여자가 지금 내가 결혼을 좀 강하게 추진하자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잊혀지고 혹시 여자 쪽에서 먼저 얘기가 있으면 결혼을 하고는 싶어.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관계, 친인척관계가 있는 늙은 마나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남자 쪽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자꾸 눈치를 보고 있었대. 그러니까 남자 쪽이 적극적으로 나가면 결혼이 성사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여자도 그 남자가 싫진 않았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여자 쪽에서 먼저 남자한테 막 적극적으로 결혼하자 이러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야. 예, 시대적으로. 요거는 당연한 일이지. 여자 쪽에서는 이쪽에 움직임만 살피고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요 쓰디쓰게 웃다. 쓴 웃음을 고소라고 하지. 아, 이거는 비극이구나. 서로의 동정만 바라보는 게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웃긴 일이 아니라 비극이구나.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들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지 않았다. 이걸 비극이라고 인식했어. 이쪽도 저쪽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구보는 어떻게 해야 돼? 나서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이쪽에서 결혼하자라고 하면 오케이 한다는 뜻이잖아, 사실. 그런데도 팔을 걷고 나서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행하다라는 뜻이지. 나서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전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지. 결단력도 없고 행동력도 없어. 뭐만 많이 하고 있어? 후회만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랑 한 두 장 정도 있잖아. 두 장 여자랑만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요게 선생님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었어. 요대로.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소설이야. 내신에선 말할 것도 없이 교과서에 수록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여자와의 단 한 번 만남에 관해 해상하는 동안 여자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구보는 여자에게 아른 채 하는 것을 후회해. 지금도 후회하고 있었지.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를 떠올리며 행복에 관한 상념에 적혀. 방금 그런 얘기들이야. 구보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벗을 찾아가기로 한다. 이제 전차에서 내려서 카페를 갔고 다방. 거리를 걷던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옛 벗에게 용기를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해. 그리고서 이 소심한 사람이 안녕했는데 막 그냥 쓱 지나갔어. 그러니까 울 것 같은 감정을 느껴. 시온이 왜 이렇게 좋아해? 너도 비슷하니?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 하나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들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이 없다. 그래서 남대문 근처로 갔어요. 이제 남대문 근처로 갔고 고독을 느끼고 지금 이 소설을 관통하는 구보의 정서는 고독이야. 이 고독, 무력감, 쓸쓸함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 아, 이게 좀 외롭구나. 사람들 많은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좀 북적이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 근대문명의 상징. 기차.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사람들의 감정이 묻어 있을 거야. 도회의 소설가. 구보를 의미하지. 현대 혹은 도시의 작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도회의 항구. 실제로 도시, 서울에 항구가 있어 없어? 없어. 항구처럼 물자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어디야? 기차야. 도회의 항구는 어디가 되겠어? 경성역. 그치?
표현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차가드는 경성역이지.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게든 좋았어.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뭐 하려고 경성역에 가는 거야 지금? 도연아? 사람 많은 곳. 그렇지. 가서 뭐를 피하려고? 고독을 좀 피해 보려고. 이 외로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고독을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에 가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그게 돼.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어. 군중 속에 오히려 고독이 있었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어. 구보가 여기 왜 가고 싶었어? 아까 위에도 나와 있지? 위에 나와 있어. 사람들이 뭐 있는 곳, 약동하는 곳,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인생이 있을 거니까. 또 서울의 호흡과 감정이 있을 거니까. 근데 갔는데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의 그런 온기, 따뜻함, 감정적 따뜻함을 볼 수가 없어. 오지들 자기 일에 그냥 바쁘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업무에 바빴어.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 이게 뭐야? 자기네들 사무. 알겠지? 자기네들의 일.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서로를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온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각자 개인 살기 바쁘고 서로를 믿지도 못해. 내가 상상하던 서울역이 아니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남을 결코 믿지 못하던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도 또 가엾었다. 그 사람들한테 연민을 느끼고 있어 오히려. 저 불쌍한 사람들. 서로 저렇게 못 믿고 살아가다니.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 서서 그의 앞에 서 있는 노파를 본다. 연민의 대상이 되고. 그는 누구 집에 드나는 살다가 이제 늙고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내 찾아가는지도 모른다. 자, 이것도 역시 구보의 상상이야. 저 할머니를 보면서 저 할머니가 건물주일 수도 있어. 알겠지?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구보는 그렇게 상상하는 거야 지금. 일 열심히 하시다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일할 수가 없으니까 시골 내려가서 살려고 하시는구나. 딸네 집에 얹혀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구보가 추측한 이유는 이런 거야. 그래도 이러한 할머니의 외양을 묘사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고단한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구보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구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의 고단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는지도 모른다. 효양, 효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경성역 가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 이제는.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추측도 해보는 거야. 저 할머니는 불쌍하기도 일을 많이 하다가 시골로 내려가는구나.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조금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 조그만 백화점, 자본이 많은 사람일 것 같대.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들을 들고 자랑스럽게 차에 오를 거야.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어. 그러니까 왜 비판하는 거야? 그 노파 좀 불쌍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할머니와 자꾸 떨어져 앉으려고 그래 그 신사가. 괜히 깔끔 떨고. 음.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서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거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부종. 신장형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의 만성위 확장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관찰하다가 뭐를 우연히 봤더니 내 얼굴에 부은 것을 발견해서 부종. 좀 부어 있어 얼굴이. 그래서 문득 발견한 부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연상하고 있고 지금 방금까지는 사람들 관찰하다가 다시 나를 보고 있어. 아 미안해. 그가 누구야? 그 신사가 되겠지? 신사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신사 앞을 떠난 거야. 알겠지? 신사를 보다가 지금까지. 쟤 부어 있네. 맞아. 나도 여기저기가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시가름이. 괜찮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경성의 시민들이 이래저래 많이 아프구나. 경성의 시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보자. 그러나 구부가 매점 옆에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막 보여. 자기가 아픈 것도 생각나고 주변에 좀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여. 돌출한 안구 경미한 진동 분명 바세오두시병. 요것도 역시 질병이야. 그래서 이게 경성 사람들이 이래저래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그 당시에 경성이 얼마나 살기 안 좋은 환경이었는지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나타내고 있어.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카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서 그 앓고 있는 사람, 바세도우시병, 그 앓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복숭아 뚜루루 굴러갔어. 그 장면을 지금 구보는 보고 있는 거야. 병 걸린 사람 앞으로 복숭아가 굴러 떨어졌는데 그거를 찾으러 가지도 않아. 아프니까, 아파 보이니까 그 사람이 괜히 옮을까봐, 혹은 좀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좌우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심지어 접근하려고조차 하지 않아. 이 장면은 좀 내가 기록을 해놨다가 써놔야겠어. 9번은 이 조그마한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어. 지금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고 소설화하려고 하고 있지.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넨스 메엘이 양복을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유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9번은 또다시 우울감에 빠졌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있어. 어.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장면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돼. 그래서 그래봐야 뭐하냐. 사람들 서로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여기서는? 역에서는 뭐 하고 있니? 도연아. 좀 보니까 구보. 계속 사람들 관찰하고 있어. 사람들 관찰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 관찰하는 모습들을 계속 쓰고 있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뭐니? 그 시대의 시대상을 좀 알 수 있지. 역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겠지. 또 이 시대에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낡은 파나마의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는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했어.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금광 중개상이야. 새삼스라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저곳에서도 눈에 띄었어. 황금강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 일제시대에서도 1930년대야. 광, 미칠 광자야. 황금에 미쳐있는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역시 여기 뭐 많이 썼냐면 쉼표를 엄청 많이 썼어. 쉼표를 많이 써서 속도감, 서술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맞는 선지야. 또 내면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다들 뭐 찾아서 간다고? 일하러 황금 캐려고 간다고.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 자,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 스스로가 목적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 실제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조적이라고 그래. 스스로를 비웃는 걸 자조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을 드는 것.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작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막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또 목적의식도 없다라는 것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광무소. 요 광자가 그 금광, 광산할 때 광자, 알겠지? 철이나 뭐 석탄 캐고 하는 곳. 그러니까 그런 데랑 연결해주는 사무소, 광무소. 지금의 부동산 투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출원 등록된 광구, 뭐를 캘 수 있는 곳. 조선 전토, 조선의 전체 토지의 7할, 70%.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어. 뭐 한다는 거야? 투자, 투기.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어. 누가 끼어 있었다? 지식인이 끼어 있었다. 그걸 좋게 봐, 나쁘게 봐? 나쁘게 봐.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뭐에 지금 빠져 있어? 투자나 투기에 빠져 있으니까. 구본의지 창작을 위해 그의 벗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구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사실은. 그치? 투기나 투자를 해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의 사행심, 이게 바로 금광에 모이는 이유가 되겠지. 그러나 고도의 금강열은 어디서도 볼 수 있어? 총독부 청사, 일본, 동축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모두가 금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 문득 한산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학교 동창이야. 구보와 중학교 동창. 그리고 또 비숙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구보 이러고 악수를 이렇게 청한 거야. 그 친구가.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의 열등생. 공부 못했다는 뜻이야. 공부 못하는 친구인데 걔도 친구라면 친구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치? 좀 약간 무시하는 쪽도 들어있지. 왜? 공부 못했으니까. 그렇게 대하면 돼, 안 돼, 도연아? 어.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단장을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어떻게 잡은 거야? 이렇게 조금만 잡은 거야. 악수를 이제 딱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최대한 되도록이면 접촉하기 싫은 거지.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법이기 때문에 요것도 요 글의 특징이기는 한데 따옴표 봤니 지금? 선생님이 아까 따옴표 따로 막 체크해주고 그랬지? 일부러. 왜? 요 소설의 특징이거든.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아.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 요거 빨간색으로 써야 돼. 구본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지 불쾌하였다. 친한 척하면 뭔가 기분이 싫었대. 자네 요거는 친근한 표현이니까. 차라리 헤라가 나았대. 자네 요거보다 자네가 좀 더 친근한 표현인데.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왜 굳이 금시계를 꺼냈겠어? 그 중학교 동창이 나 이만큼 돈 많이 벌었어.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희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하자고 그랬어? 우리 차 한잔 할까? 금시계 딱 꺼내보면서. 근데 구보는 그럴 생각은 없었대.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는 또 못해. 같이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지 않아? 않아. 그런데 싫어라고 얘기는 못해.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같이 마시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앞장을 섰고 절로 가자. 근데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은 아니었어. 저기 가자라고 했는데 또 한 여자가 따라와. 동창에 애인이 따라오고. 그는 한 번 헐깃 보기에도 한 사내에 애인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열등적이고 별로 그렇게 내가 무시하는 애도 연애를 다 하네. 지식인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연애를 다 하는구나. 새삼스러이 요거 다 할 거야.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그러나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보고 있어? 금광에 투자하고 금광에 매달려서 어쨌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은 지금 되게 천하다고 보고 있지. 그러면 되게 높이 보는 건 누구야? 글 쓰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그래도 높이 보고 있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서정시인, 글 쓰는 문인들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 다들 그냥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는 주문을 들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룻비스 먹을 거야. 너도 이거 한 잔해.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 강한 거부감. 나는 홍차나 커피로 마실게.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것은 외설한 색채를 가졌고 그 맛은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어. 구보는 차를 마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끽 다점에서 사람들의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봐.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게 그들의 성향을 결정하는 건가 혹은 그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 차를 골라서 마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했대. 9번은 맞은편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 그게 이 전체 내용이야. 알겠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거든. 그래서 요 정도면은 너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 커버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복습부터 먼저